드디어 한국이 해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기술 강국 코리아 면모를 다시 한번 세계에 드높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딱 4곳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이탈리아의 안설토를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손가락에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핵심적인 국가 전략 상품으로 선정의 기술 유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소에서 가스터빈 보수 작업 시 해외 업체들은 국내 발전소 고객사마저도 작업 상황을 볼 수 없도록 차단막을 치고 작업을 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기술 보유 4개국은 늘 독점하고 있었으며, 이에 가스터빈 기술은 선진국가의 기계공학 산업력과 공업력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가스터빈은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두산중공업은 친환경 에너지인 LNG, 발전용 가스터빈의 자체 개발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가스터빈 개발은 200여의 중소과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산업 전반의 새로운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가스터빈은 총 150기로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하게도 수입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발전용 가스터빈은 부품 수만 4만여 개에 달해 기계공학의 꽃으로 불립니다. 마하 1.53에서 1.54의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1500도 이상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손해일 합금 소재가 핵심 기술입니다. 또 복잡한 형상의 고온 부품을 구현하는 정밀 주조 능력, 대량의 공기를 압축하는 청형 압축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광열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개발과 설계 상무는 가스터빈은 항공기 제트 엔진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며, 두산중공업의 기존 핵심 부품과 협력업체 협업을 통해 국산화율 93%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전 용량은 270도 분류로 25만 가구에 전력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두산중공업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으로 투자된 금액만 무려 1조 원이었습니다. 목재는 파워서비스 비지부서장은 2000년대 후반 원천 기술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가스터빈 사업을 마지막 플랜으로 삼았다며,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한국형 모델을 생산한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전에 두산중공업은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2013년 이탈리아 기업 M&A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가스터빈은 국가적 전략 사업이라며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독자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스터빈을 독과점한 해외 4개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2차 대전 때 제트 엔진을 만들어보지 않은 나라에서 가스터빈 개발은 힘들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우습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이에 굴하지 않고 21개 대학과 361개 중소기업 협업 등을 통해 설계부터 시작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SL 모델은 단순 효율 40, 복합 효율 60%로 미국, 독일 등에 뒤지지 않습니다.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규 복합 발전소에 한국형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또 설계를 마친 후속 모델에 쓰이는 380MW급으로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후속 모델로 개발 중인 SE의 대량 제작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형 가스터빈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가스터빈 SE는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하는 500W행급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급돼 2013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순항으로 인한 관련 기술 특허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당시 연평균 100억 원 수준이었던 특허 신청이 최근에는 연평균 200여 건으로 2배나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미쓰비시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된 2017년 전후 3년간 무려 384건을 출원해 같은 기간 미쓰비시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를 크게 앞지르며 기술과 특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량을 현재 40GW 수준에서 향후 60GW까지 증가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환경과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큰 렌즈 발전의 핵심 부품인 발전용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 개발과 특허 출원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스터빈은 최첨단 기계 기술로 통칭되는 항공기 제트 엔진과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에 군수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터빈에서 생성된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구동하고 제트 엔진은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기술 플랫폼 하에 있습니다. 그간 제트 엔진을 못 만드는 나라는 절대 가스터빈을 만들 수 없다 하였으니 가스터빈을 만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제트 엔진 제작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항공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이는 인공위성 또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에 적용됩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제트 엔진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과 같이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개발해낼 역량이 있다며 다만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은 물론 향후 수요 창출도 불투명한 데다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기술 강국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48.2%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46개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 기업과 함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제조업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이미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위 10대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력이 하나로 집약되는 방산 군용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단연 엔진일 것입니다. 전차나 전투기 항공모함이 가진 엔진의 성능이 골기제의 성능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나 민수용 항공기, 헬리콥터 등의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삼성의 항공부문 기업이었던 삼성 테크윈을 하나가 인수를 하고 여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분사를 해 항공기 엔진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도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 기술진들의 기술력이라면 전투기 엔진 국산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고성능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하나는 전 세계 군수용 민수용 항공기 엔진을 과점하고 있는 미국 HB&W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항공기 엔진의 개발부터 생산 사후 서비스에 이르는 국제 공동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엔진 부품 및 모듈 등의 공동개발 및 생산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계약 금액도 엄청납니다. 또한 부품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 생산과 장정비도 맡고 있는데 이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와 일본 등 이 분야 선두그룹을 다투는 쟁쟁한 나라들의 기업들과 경쟁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앱으로 제공호의 엔진부터 KF-16 등의 전투기 엔진 생산 및 장정비도 맡고 있으며 수리온 등 국산 헬기의 엔진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도 이 회사가 만듭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F-18 슈퍼원이 항모 탑재 전투기의 엔진을 한층 더 개량한 것으로서 미국 지사 제품인 F-4사지 400회의 모델입니다. 지휘는 한화와 RSP를 맺고 있는 주요한 고객사입니다.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장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KF만을 위해 국산 엔진을 개발할 경우 그 개발비와 생산 설비 등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막대한 매출을 보증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을 경쟁자로 돌려버리게 되어 일감도 잃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 때문에 당장의 국산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휘 측은 엔진 15기와 엔진 관리 부품 등을 납품할 예정이며 나머지 수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직경 2m의 고효율 압축 팬 블레이드를 개발했는데
이는 전투기급 엔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제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고열 부품의 단결정 특수합금 기술을 개발한 블레이드를 생산해 미국의 주요 엔진회사에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 제작에 성공한 두산중공업의 협력사 가운데 한 곳입니다. 즉 제트 엔진의 성능을 좌우할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이미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고유 모델의 설계 및 제조 시설의 확충인데 우리 기업들이 아직 나서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메이저 제작사들의 기술 발전 추이를 따라 우리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은 이어갈 것입니다. 경제성 문제보다 안보적 문제가 더 위에 서고 국가가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국산화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어중간한 일 엔진이 아닌 세계 최고의 엔진을 우리 손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같은 항공우주산업 선진국이들에겐 보잉과 에어버스, 로켓마틴과 노스럽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의 민간 기업들도 우주 탐사를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항공과 우주 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하늘길을 가르는 항공기엔 20만 개 이상의 부품이 탑재됩니다. 비행기는 초종밀 기계 기술과 IT 소재 기술의 융복합체로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와 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안목 없이는 민간 기업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한국의 기업들이 달려가고 있으며 때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삼천리도 한 걸음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전부 국산화할 수는 없겠지만 부품에서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국산화에 성공해낸다면 언제고 우리 손으로 만든 스텔스 전투기, 중형 항공모, 함전차, 파워팩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뤄낸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국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세계 6번째 가스터빈 개발국인 중국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